지금 환율이 떨어지는 걸 보고 안도하고 계신가요? 아, 이제 좀 살만해지나 보다라고 생각했다면 죄송하지만 당신은 지금 정부가 쳐놓은 거대한 연기 속에 갇혀 계신 겁니다. 진짜 위기는 숫자가 가장 예뻐 보일 때 시작되거든요. 남들 다 박수칠 때 같이 박수치고 있으면 나중에 혼자만 피눈물 흘리게 됩니다. 지금 이 현상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좋아져서 나타나는 회복이 아니라 누군가 강제로 멱살을 잡고 끌어내린 인위적 착시일 뿐이니까요. 여러분, 지금 당장 가지고 계신 자산과 투자 전략을 냉정하게 점검하셔야 합니다. 왜 지금 환율이 미친 듯이 떨어지고 있는지,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모르면 내년 1월 당신의 자산은 눈 깜짝할 새 증발해버릴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시장의 원리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이 기괴한 환율 급락의 배후에는 정부의 강력한 손이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모든 기업과 은행은 성적표를 받아들어야 합니다. 장부상의 부채는 적어 보여야 하고 건전성 지표는 최대한 높게 찍혀야 하죠. 그래야 내년에 돈을 빌리기도 쉽고 대외 신인도도 유지되니까요. 그래서 정부가 직접 나선 겁니다. 환율을 억지로라도 눌러서 장부를 예쁘게 만들어라.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른바 환율 윈도우 드레싱의 본질입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을 화장으로 가리고 있는 셈이죠. 문제는 이 화장이 지워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떨어지는 환율을 보고 아, 달러가 싸졌네? 이제 환전해서 여행이나 갈까? 아니면 달러 투자를 시작할까? 라고 고민하는 사이 시장의 진짜 고수들은 이미 탈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거든요. 이 가격이 시장이 만든 가격이 아니라 정부가 억지로 빚을 내서 혹은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동원해서 만든 가짜 가격이라는 걸 말입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은 다시는 오지 않을 탈출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가장 비싼 가격에 쓰레기를 떠안게 될 수도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언론에서는 환율 안정세라는 달콤한 말로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경제가 갑자기 미국보다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우리 수출 기업들이 갑자기 전 세계 시장을 씹어먹고 있나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한미 금리 격차는 역대급으로 벌어져 있고 나라 고가는 재정 적자로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환율이 떨어진다?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이건 폭풍이 오기 직전의 고요함일 뿐이에요. 지금 이 기괴한 안정 뒤에 숨은 정부의 개입이 멈추는 순간 억눌렸던 환율은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여러분의 뒤통수를 가격할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대중과 함께 환율이 떨어져서 다행이다 라고 말하며 안심하다가 1월의 대폭락을 정면으로 맞을 것인지 아니면 이 교묘한 연극의 대본을 읽어내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자산을 지킬 것인지 말이죠. 부자들은 절대로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는 건 발표된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만들기 위해 뒤에서 누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지금 이 연말 지표 관리라는 명목에 벌어지는 위험한 도박, 그 도박의 판돈이 바로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이 연극의 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환율을 누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숨기고 있는 진짜 패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달러를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아니면 주식시장에서 발을 빼야 할지 소름 돋을 정도로 명확하게 보이게 될 겁니다. 남들은 모르는 오직 상위 1%만 공유하는 이 시장의 비밀스러운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가고 있고 정부가 쳐놓은 이 마법의 유효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월이 오기 전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그 다음 진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정부는 그토록 필사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 환율을 찍어 누르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서민 물가를 잡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를 주기 위해서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건 물가가 아니라 연말 결산 장부에 찍힐 참혹한 숫자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한민국 경제의 거대한 분장술, 이른바 윈도우 드레싱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기업이나 은행에는 성적표라는 게 있습니다. 12월 31일 장부가 마감되는 그 순간의 숫자가 그들의 1년 농사를 결정짓고 내년의 생존 여부를 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환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외화 부채가 많은 기업 입장에서 환율이 1,400원을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앉아서 갚아야 할 빚이 수천억 원씩 늘어납니다. 장부상 부채 비율은 천장을 뚫고 올라가고 신용등급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죠.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이 높으면 위험 가중 자산이 늘어나면서 건전성 지표인 BIS 비율이 뚝 떨어집니다. 국제사회에서 부실 은행 취급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이걸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과 은행들이 연말 성적표에서 낙제점을 받는 순간 국가 신용도까지 도미노처럼 무너질 게 뻔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온갖 수단을 동원해 환율이라는 불길을 강제로 끄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보고 계신 환율 급락의 진짜 정체입니다. 경제 체질이 개선된 게 아니라 기말고사 성적표를 조작하기 위해 선생님과 학생이 손을 잡고 답안지를 수정하고 있는 꼴이죠.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장부 관리는 12월 30일이 지나면 그 목적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마감 도장이 찍히는 순간 억지로 눌러왔던 압력 밥솥의 증기는 어디로 갈까요? 맞습니다. 1월이 되자마자 다시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하락세에 속아 와, 이제 안정됐다 라고 믿고 안심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폭탄 돌리기의 마지막 주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는 아주 교묘한 심리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까지 방어하는데 설마 무너지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역사가 증명하듯 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인위적인 개입으로 막는 건 일시적인 미봉책일 뿐입니다. 둑이 터지기 직전 억지로 손가락으로 구멍을 막고 있는 격이죠. 지금 당장 눈앞에 숫자가 예뻐 보인다고 해서 그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억지로 환율을 누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과 비용은 고스란히 다음 달 그리고 내년 상반기 우리 경제의 거대한 청구서로 돌아오게 됩니다. 부자들은 이미 이 시한폭탄의 타이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환율 하락을 탈출의 기회로 삼지 절대로 진입의 기회로 삼지 않습니다. 남들이 화려한 화장에 소가 파티를 즐길 때 여러분은 화장 뒤에 숨겨진 깊은 주름과 상처를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윈도우 드레싱이 끝나고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자산의 학살이 시작될 겁니다. 자, 그럼 정부는 이 막대한 비용이 드는 환율 방어를 위해 어떤 비밀 병기를 꺼내 들었을까요? 단순히 말로만 개입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노후 자금, 즉 국민연금이라는 최후의 보루까지 전쟁터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국민연금이 이 위험한 도박판의 전면에 나서게 된 걸까요?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가 잃게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 소름 끼치는 연결고리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아마 오늘 밤 잠을 이루지 못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일하고 노후를 위해 꼬박꼬박 납입하고 있는 그 소중한 돈, 국민연금이 지금 어떤 용도로 쓰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내 연금이 잘 굴러가서 나중에 무사히 받을 수 있겠지라고 믿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외환 시장의 거대한 전쟁터에서 여러분의 연금은 수익을 내기 위한 자산이 아니라 정부의 환율 방어막이라는 방패로 소모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정부는 외환보유고라는 정식 지갑을 두고 국민의 노후 자금이라는 남의 주머니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걸까요? 이 비밀스러운 거래의 내막을 모르면 여러분은 나중에 연금이 왜 이것밖에 안 남았지? 라며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정부가 처한 상황은 사면초가입니다. 환율을 잡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쏟아붓자니 전 세계가 한국 외환보유고가 바닥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게 뻔합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자니 환율은 천정부지로 솟구치죠. 여기서 정부가 찾아낸 기막힌 묘수가 바로 국민연금과의 통화 스와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관 간의 협력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장에 나갈 달러를 국민연금이 대신 공급하게 하거나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위해 사들여야 할 달러를 한국은행 지갑에서 빌려 쓰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공식적인 외환 보유고 수치는 줄어들지 않으면서도 시장의 달러 공급을 조절하는 착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에 전면에 나선다는 건 그만큼 연금이 가져가야 할 수익의 기회를 포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처럼 달러 가치가 높을 때 국민연금은 해외 자산의 가치가 오르면서 환차익을 챙겨야 정상입니다. 그게 바로 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고 우리 노후를 지탱할 핵심 동력이죠. 그런데 정부의 환율 가이드라인에 맞춰 달러를 매도하거나 환해지 비율을 강제로 조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은 앉은 자리에서 어마어마한 환차익 기회를 날려버리게 됩니다. 정부가 생색은 다 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기회비용과 손실은 오롯이 여러분과 제가 받을 연금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돌아온다는 사실, 이래도 환율이 떨어져서 다행이다 라고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개입은 시장의 눈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시장의 거대한 흐름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얼마나 상황이 급박하면 국민연금까지 저렇게 끌어다 쓰겠느냐는 부정적인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 머니들은 이미 눈치채고 있습니다. 아,
지금 한국 정부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막고 있구나. 그럼 이 방어선이 무너지는 순간은 정말 걷잡을 수 없겠네라고 말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낮은 환율은 국민연금이라는 거대한 댐으로 억지로 막아놓은 수위일 뿐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국가의 정책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무엇을 희생시키고 있는지를 봅니다. 지금 정부는 연말의 일시적인 수치를 위해 우리 국민 모두의 미래인 국민연금의 체력을 깎아먹는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박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혹은 이 인위적인 개입에 유효기간이 다했을 때 벌어질 일들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환율은 지금보다 훨씬 더 무섭게 튀어오를 것이고 그때는 이미 방패로 썼던 국민연금마저 상처투성이가 되어 우리를 지켜줄 힘을 잃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냉정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 연금이 깎이면서까지 유지되는 이 가짜 환율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가? 하고 말이죠. 지금 당장 환율 몇십 원 떨어지는 것에 환호할 때가 아닙니다. 그 대가로 우리가 치러야 할 실질적인 비용이 얼마나 끔찍한지, 그리고 그 비용이 우리 경제에 어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험천만한 국민연금 동원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숫자의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한미 간의 금리 격차라는 거대한 현실 앞에 이 개입이 왜 애밑 빠진 독에 물붓기일 수밖에 없는지 그 잔혹한 계산서를 다음 챕터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특히 돈의 흐름이 지배하는 냉혹한 국제 금융 시장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가 국민연금을 방패 삼아 환율을 억지로 누르는 이 행위, 과연 비용이 들지 않는 마법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정부가 환율을 10원, 20원 끌어내릴 때마다 여러분이 나중에 받아야 할 노후 자금은 실시간으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지갑에서 보이지 않는 세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잔혹한 계산서를 직면할 용기가 없다면 여러분은 평생을 바쳐 일한 대가를 허공에 날려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금리 차이라는 무서운 괴물입니다. 지금 미국과 한국의 금리 격차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역대급 수준입니다. 달러를 들고만 있어도 5%대 이자를 받는 시대에 한국 돈을 들고 있으면 그보다 훨씬 적은 이자를 감당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에 투자할 달러를 시장에서 사지 않고 정부와 스와프를 맺어 조달하거나 들고 있던 달러를 시장에 푼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그 막대한 금리 차이만큼의 수익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수백조 원을 굴리는 국민연금 입장에서 켈리 리포의 수익률 차이는 조 단위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입니다. 정부의 환율 지표 관리를 위해 국민의 노후 자산이 매년 수조 원씩 손해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더 심각한 건 환차익이라는 기회비용입니다. 원래 환율이 오르면 국민연금이 보유한 막대한 해외 주식과 채권의 가치는 원화로 환산했을 때 가만히 앉아 있어도 폭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환율 위기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어 기제이자 연금 고갈 시점을 늦출 수 있는 핵심 동력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이 자연스러운 수익을 강제로 막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지 못하게 연금을 동원해 누르고 있으니 연금은 당연히 챙겨야 할 환차익을 눈앞에서 놓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지금의 낮은 환율은 우리 경제가 건강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 수익을 담보로 잡고 억지로 깎아내린 인위적인 가격일 뿐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정부는 왜 외환보유고를 아껴가며 국민연금을 앞세울까요? 외환보유고를 쓰면 국가 비상금이 준다는 비판을 받지만 국민연금을 쓰는 건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보이지 않는 약탈입니다. 지금 당장 환율이 낮아져서 수입 물가가 조금 잡히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대가로 여러분의 노후는 1년, 2년 더 빨리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일시적인 안정을 위해 우리 세대 전체가 감당해야 할 미래의 청구서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자들은 이 흐름을 보고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부가 언제까지 국민연금이라는 방패를 유지할 수 없을 거라는 걸 잘 압니다. 연금의 손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거나 시장의 압력이 연금의 방어력을 넘어서는 순간 억눌렸던 환율은 그동안의 손실분까지 합쳐서 폭발적으로 튀어오를 겁니다. 그때가 되면 준비되지 않은 서민들은 자산 가치 하락과 물가 폭등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겠지만 이 시스템의 허점을 아는 사람들은 이미 안전자산으로 대피를 마친 상태일 겁니다. 자, 이제 이 위험한 연극의 막바지가 보입니다. 연말 지표를 위해 장부를 예쁘게 만들기 위해 국민연금까지 동원한 이 환율 누르기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12월 31일 장부에 도장이 찍히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1월 초 일시적인 수출 대금 유입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다음 챕터에서 1월에 찾아올 거대한 폭풍의 실체를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여러분은 영영 대응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1월의 태양 아래서 잠시 안도하고 계신가요? 거봐, 내 말이 맞지? 환율 결국 잡히잖아 라고 말하는 자칭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만약 지금 그 말을 믿고 다시 위험한 자산에 손을 대려 한다면 제발 멈추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그 평온함은 축복이 아니라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기괴한 고요함일 뿐입니다. 영화 속에서도 가장 끔찍한 괴물은 주인공이 안심하고 한숨 돌리는 그 찰나에 튀어나오는 법이죠. 지금 우리 경제가 딱 그 상황입니다. 1월 초 여러분의 눈을 멀게 할 가짜 안도감의 실체를 지금 공개합니다. 해마다 1월 초가 되면 시장에는 달러가 좀 풀립니다. 우리 수출 기업들이 물건 팔아서 받은 귀한 달러 대금들이 연초에 집중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이죠. 시장에 달러가 공급되니 환율은 당연히 안정세를 보이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정부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겠죠. 우리의 강력한 개입과 견고한 수출 덕분에 환율이 드디어 안정궤도에 진입했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그저 계절적으로 들어오는 일시적인 수액을 막고 잠시 안색이 좋아진 것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 수액이 다 떨어지는 1월 중순 이후입니다. 자,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근본적인 문제들, 한미 간의 역대급 금리 격차와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 재정 적자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미국은 여전히 높은 금리를 유지하며 전 세계의 달러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채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돈은 더 높은 이자를 주는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중력의 법칙만큼이나 걸을 수 없는 시장의 섭리입니다. 1월 초에 달러 유입이라는 일시적 요인이 사라지는 순간 억눌려 있던 달러 수요는 미친 듯이 폭발할 겁니다. 여러분, 스프링을 상상해 보세요. 손가락으로 꾹 누르고 있을 때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누르는 힘이 조금만 약해지거나 한계치에 다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높이보다 훨씬 더 높게 튀어 오릅니다. 지금 환율이 딱 그 스프링입니다. 연말 지표 관리를 위해 정부가 누르고 국민연금이 누르고 연초 수출 대금이 누르고 있는 이 압력이 풀리는 순간 환율은 1,400원을 넘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영역으로 순식간에 돌진할 위험이 큽니다.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자들은 이미 1월의 시나리오를 짜놓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1월 초에 일시적인 안정기를 마지막 탈출용 개찰구로 보고 있습니다. 남들이 안심하고 있을 때 그들은 조용히 달러를 매집하거나 안전자산으로 대피를 완료할 겁니다. 반면 정보가 늦은 일반인들은 이제 환율 내려가니까 괜찮겠지라며 상투를 잡게 되겠죠. 1월 말 환율이 다시 튀어오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숫자가 증명하고 역사가 반복해온 냉혹한 현실입니다. 윈도우 드레싱으로 급하게 칠해놓은 화장이 1월의 찬바람에 갈라지고 민낯이 드러날 때 시장은 무서운 속도로 보복에 나설 겁니다. 그때 가서 정부가 안정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원망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국가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냉정한 판단이 지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일시적인 땜질 처방으로 연명하는 경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단순히 환율을 누르는 개입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체질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처방은 도대체 왜 나오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아수라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언제까지 이런 눈속임에 속아 소중한 자산을 운에 맡기실 겁니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현상, 즉 연말의 환율 누르기와 국민연금 동원, 그리고 1월 초의 일시적인 안정이 가리키는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자생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병의 근본 원인을 찾아 수술을 해야 할 환자에게 그저 통증만 있게 만드는 강력한 진통제만 퍼붓고 있는 꼴이죠. 진통제 기운이 떨어지는 순간 찾아올 그 고통을 감당할 준비 여러분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현실을 보십시오.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건 경제의 기초 체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단지 장부상의 숫자를 예쁘게 만드는 마사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바보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거대 자본과 스마트 머니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재정 적자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미금리 격차가 가져올 자본 유출의 압력이 얼마나 거대한지 말입니다. 아무리 정부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도 썩어 들어가는 경제 체질을 개선하지 않는 한 환율이라는 파도는 언제든 다시 우리를 집어삼키러 돌아올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환율을 1,300원대로 막겠다는 공허한 약속이 아닙니다.
텅 비어가는 나라 곳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세계 시장에서 다시 통할 수 있는 산업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청사진입니다. 기업들이 다시 뛰게 만들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만이 환율이라는 괴물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통계 수치에 집착하며 연금을 깎아먹는 행위는 미래 세대의 생명줄을 당겨 오늘을 버티는 비겁한 선택일 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안정세라는 단어에 취해 잠들지 마십시오. 부자들은 이미 정부의 입이 아니라 시장의 발을 보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떤 위험 신호가 감지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미봉책이 끝나는 지점에서 누군가는 전 재산을 잃고 좌절하겠지만, 이 연극의 대본을 미리 읽은 누군가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꿔 거대한 자산을 일궈낼 겁니다. 포모 심리에 쫓겨 남들 따라가는 투자가 아니라 이 냉혹한 경제 시스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해안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내가 믿고 있는 이 안정감이 혹시 정부가 만든 가짜는 아닌지, 1월 말에 찾아올 거대한 폭풍을 견딜 수 있는 배를 타고 있는지 말입니다. 진실은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을 마주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거대한 경제라는 연극 뒤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진실과 비밀스러운 흐름을 가장 먼저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겁니다. 남들이 다 박수칠 때 혼자 차갑게 식어가는 엔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눈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이 혼돈의 시대에서 당신의 가족과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정부가 쳐놓은 가짜 안도감의 그늘 아래서 계속 잠들 것인지, 아니면 차가운 진실의 눈을 뜨고 다가올 폭풍에 대비할 것인지 말입니다. 1월의 폭풍이 지나간 뒤 웃으며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준비된 자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드린 이 경고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